정부와 여당이 대형 마트들도 쿠팡처럼 새벽 배송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들이 반발할 수 있어 고심 중입니다. 첫 소식 원동희 기자입니다. 당정의 논의는 유통시장이 달라졌다는 현실에서 시작됐습니다. 2012년 심야 영업 제한 도입된 대형마트가 유통 공룡이었지만 지금은 쿠팡이 이들을 넘어섰습니다. 당정청이 모인 자리, 정부는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제한 일부 해제를 제시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을 허용하자는 겁니다. 골목 상권을 지키려 했지만 이익은 쿠팡 등이 보는 상황이 고려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이른바 탈팡의 대안이 없다는 여론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여당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시장 상생 대책 중 하나로 언급됐을 뿐이라며 당장 추진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통시장 관계되신 분들이 좀 반발이 커질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정부가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지금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지만 협의 하루 만에 관련법 개정안이 여당에서 발의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내에선 마트가 새벽 배송한다고 쿠팡 고객이 줄겠느냐,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발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당정은 새벽 배송에 소상공인 상품을 포함하는 것 같은 상생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당정청이 마트 새벽 배송 허용을 공식화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예상보다 강한 반발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경찰이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를 재소환합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오늘 오후 로저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국가정보원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고 진술하는 등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한국이 쿠팡을 표적 공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증언을 들어보겠다는 이유입니다. 쿠팡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표적 공격을 하고 있다며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소환장까지 발부하며 쿠팡과 한국 정부 간 모든 소통 기록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하원 법사위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한국 정부 기관들이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강화해왔다며 미국 시민에게 형사처벌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쿠팡이 유출된 데이터를 회수하고 이용자 보상에 합의했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막대한 벌금을 요구했고 공정위는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치권에선 한국 정부가 쿠팡을 불공정하게 대우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Korean regulators already seem to be aggressively targeting U.S. technology leaders. One example would be Coupang through discriminatory regulatory actions. 청문회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쿠팡 미국 본사는 문서 제출과 증인 진술을 포함해 하원 법사위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 개최는 쿠팡의 로비가 상당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서한을 발송한 하원 법사위원장의 정책 전략 담당 수석을 지낸 타일러 그림은 현재 쿠팡 쪽 로비스트로 등록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압박하는 가운데 쿠팡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서 쿠팡 사태가 한미 통상관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조현 외교부 장관은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통상합의 이행 지연으로 미국 내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조금 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법안 처리 지연이 고의가 아니라는 점과 신속한 이행을 위한 국내 노력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리어 묘역 대표부 대표가 한국이 비관세 장벽 문제에서 조속히 진전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경찰이 어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공천 언급 의혹. 2022년 4월 강선 의원이 김경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녹취가 공개되면서 촉발됐습니다. 어쨌든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지금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38일 만에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뇌물 혐의를 검토하던 경찰은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강 의원에게 배임 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 배임 증제 혐의도 각각 추가됐는데 뇌물과 비교하면 양형 기준은 더 가볍습니다. 경찰은 정당 공천이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의원의 경우 현역 의원인 만큼 불체포 특권이 변수입니다. 불체포 특권 그대로 유지하십니까? 법원의 영장심사가 진행되려면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합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최종 송치된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명 씨가 이른바 황금폰을 숨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보궐선거와 22대 총선을 앞두고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천을 받게 힘을 써주겠다며 세비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딱 약속한 건 딱 2분의 1이야. 그래서 딱 입금 딱 계산해갖고 1원이라 틀리면 나는 끝이라. 1심 법원은 그러나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공천 대가로 8천여만 원의 정치 자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상현 공관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위원에게 공천을 부탁한 증거도 없는 만큼 공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둘 사이의 오간도는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총괄 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이거나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빌린 돈을 갚는 채무 변제금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명 씨가 자신의 처남에게 각종 녹취가 담긴 휴대전화 석 대와 USB 1개 등 이른바 황금폰을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방어권 범위를 넘어선 고의가 있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통해서 정치가 얼마나 개혁이 돼야 되는지, 정치 개혁이 됐으면 검찰이나 언론 개혁이 필요하겠습니까? 재판부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 씨가 예비 후보 2명과 2억 4천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된 전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영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설치되는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주지 않고 대신 보안 요구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직제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전합니다. 검찰청의 기소 기능을 맡을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줄 거냐, 민주당은 허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예외적 보안 수사권은 필요하다고 했지만 검찰개혁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 힘을 얻었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리와 이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직접 수사를 열어놓는 보안 수사권 대신 보안 수사 요구권을 주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보안 요구를 뭉개면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 내용 마련은 정부로 넘겼습니다.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는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인력 구조도 일원화로 정리됐습니다. 현재 검사수사관 구조처럼 수사사법관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겠다는 정부안을 수사관으로 통일하는 걸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원화 구조는 검찰을 이름만 바꾸는 셈이란 반대 목소리를 수용한 겁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도 선거 공무원 범죄 등을 제외해 줄였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결론을 반영해 정부가 새 안을 가져오면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처리하겠다는 시간표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까지 누구든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면 당원 투표를 통해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를 요구하는 쪽도 정치 생명을 걸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재신임 투표 수용이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사퇴하라, 재신임을 묻자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발 목소리에 당원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재신임 받지 못한다면 당 대표직도 내려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습니다. 단 조건을 달았습니다. 사퇴든 재신임이든 정치 생명을 걸고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당내 친한계와 소장파에선 당장 책임 회피의 연출, 대표가 길을 잃었다는 말에 공갈 협박, 파쇼 같은 단어까지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직을 주셨고 시장직을 주셨습니다. 장 대표와 가까운 쪽에선 손목 걸라고 요구하려면 손가락이라도 내놓으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런 파열음을 예상했다는 듯 장 대표는 앞서 친한계 물갈이용이란 해석이 돌았던 당협위원장 교체를 보류했습니다. 갈등은 묻고 지방선거 체제로 새 출발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공약 개발기구를 띄웠고 당내 경선 규칙도 일찌감치 정했습니다. 아직 직을 건 재신임 요구는 없지만 갈등의 매듭이 아닌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일 수 있다는 관측도 당내에선 나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경 메시지를 보내면서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2주 연속 오르긴 했지만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황다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119 공급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52주째 연속 상승인데 관악구의 상승세가 가장 가팔랐습니다. 10월 기준에 13억 정도 했다가 지금 15억 정도 가니까 2억 이상 올랐죠. 서울 전체로 넓혀보면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0.04%포인트 줄어들어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상승세를 주도했던 강남 3구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더 많이 줄었습니다. 반면 매물은 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발언 이후로 살펴보면 송파구 아파트 매물은 15%, 강남구는 9%, 서초구는 8% 등 두 자릿수 안팎으로 늘었습니다. 5월 9일이 지나면 양도세 부담이 큰 만큼 가격을 낮춰서라도 매물을 내놓기 시작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메시지가 명확한 데다가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도 강해서 시세보다 싼 절세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매수 심리가 예전 같지 않다 보니까 상승률이 주춤해지고 있는.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며칠 새 서울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다며 반가운 소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서울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경우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해 실거래 가격이 공개되기까지 2, 3주가 걸리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은 설 명절이 지나서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급락 중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5,000선을 내주며 4,900선대로 밀리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3%대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84.06포인트 하락한 4,979.51에 코스닥은 39.54포인트 밀린 1,068.8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 부진이 이어지며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준의 하락 종목이 우세한 가운데 우주항공과 전력, 2차 전지와 반도체 관련주들 하락이 뚜렷합니다.
실적과 증권사 호평 등으로 넷마블과 이마트, KB금융, 한미약품과 하나솔루션 상승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유진로봇과 삼표시멘트, CJ ENM 강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73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미국이 쿠바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석유 공급 차단에 나서면서 쿠바 사회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아바나의 한 주유소, 줄을 서 있는 헤라르도 씨는 온라인 예약에 간신히 성공했지만 이렇게 기름을 넣을 수 있기까지 한 달 가까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로 석유 수급이 흔들리고 미국의 고율 관세 경고 이후 최대 공급국이었던 베네수엘라와 멕시코가 석유 수송을 줄이거나 중단하면서 쿠바에서는 정전과 연료 부족이 일상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사망자 중 쿠바군인 32명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쿠바 사회에는 또 다른 침공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Nosotros enfrentaríamos lo que venga. No sabemos qué sucederá, pero estamos dispuestos a morir. 석유 부족과 정전 속에서 쿠바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금값이 크게 오르면서 금을 되팔아 현금화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랴오닝성 선양에 사는 장모 씨는 보유하던 금팔찌를 팔기 위해 한 금 매입업체를 찾았습니다. 업체는 시세에서 1g당 12원만 공제한다고 설명했고 장 씨는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금팔찌를 넘겨주고 실제 받은 돈은 장 씨의 계산과 달랐습니다. 跟他承诺的回收价915差了点钱，然后我就问他怎么事儿。 인터넷 검색창에 관련 내용을 입력해보니 비슷한 피해 사례가 700건 넘게 확인됐습니다. 순도 부족이나 마모를 이유로 가격을 낮추거나 감정비와 취급 수수료 등 각종 공제 항목을 사전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온라인 거래에서는 우편으로 금만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이 끊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을 팔기 전 당일 금 시세를 확인하고 모든 수수료와 공제 항목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합니다. 또 금 무게 측정과 감정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거래 증빙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해수온 상승 등의 여파로 김 생산이 줄면서 가격이 급등해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주먹밥 전문점. 지난달 개당 400엔이던 주먹밥 가격을 90엔이나 올렸습니다. 쌀값이 오른 데다 김 가격까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海苔っておにぎりに必須なものなんで、結構少しでも上げられたらやっぱり使う量が多いんで、しんどいな。 이 매장에서 사용하는 일본산 김의 구매 가격은 지난 3년 동안 30%나 올랐습니다. 산지에서 김 흉작이 이어진 것이 가격 상승의 원인입니다. 김 주요 산지인 사가현 아리아케해입니다.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적조 등의 영향으로 3시즌 연속 생산량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2020년과 2021년 시즌에는 한 장에 11엔이던 김 가격이 지난 시즌에는 24엔으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김 가격 급등의 여파는 대형 업체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의 한 대형 도시락 체인점은 연간 500만 장의 김을 사용하는데요. 일본산 김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해부터 외국산 김을 병행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국 북부의 유서 깊은 와찬 타완톡 사찰. 160여 년 전 건립된 황금빛 사원 앞마당이 화사하게 옷을 차려입고 사진을 찍는 젊은이들로 북적입니다. 상의는 태국의 전통 숄인 스바이를 두르고 하의로는 청바지와 청치마를 입었는데요. 어색할 것 같은 이 조합이 지금 태국에서 뜨거운 패션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유명 가수가 시작한 이른바 스바이 앤 진스 챌린지인데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มันสามารถใส่ได้เป็นปกติอะค่ะใส่ได้เข้ากับทุกเพศทุกวัยแล้วก็ทุกสไตล์ 덕분에 전통 의상이 격식 있는 자리에만 입는 옷이 아닌 일상에서 실용적으로 즐길 수 있는 패션이 된 것인데요. 사찰 측은 챌린지가 입소문을 타면서 방문객 수가 급증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오늘 오만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양보가 없으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겠다며 압박했고 이란도 배수진 전략으로 회담 직전까지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현지 시각 오늘 오전 10시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합니다. 미국이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이후 첫 고위급 접촉입니다. 이란이 튀르키예에서 오만으로 장소 변경을 다자간 회담에서 1대1 회담을 고집하면서 한때 자초 위기를 맞았지만 미국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경고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매우 걱정해야 할 것이라며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겨냥해 강한 어조로 경고했습니다. I would say he should be very worried. Yeah, he should be. As you know, they're negotiating with us.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도 이란이 핵 이외의 의제 논의를 거부할 경우 즉각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겠다며 최후 통첩성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이란은 배수진 전략으로 대받아쳤습니다. 이란 관영 매체들은 미국이 탄도미사일 폐기 등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번 회담은 오직 핵 문제와 제재 해제에만 국한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군의 한 관계자는 적이 전쟁을 선택하면 어떤 조치든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배수진 전략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이번 회담에 강한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3일 이란의 시간 벌기 전술에 속아서는 안 된다며 미사일 문제가 제외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독자적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K푸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인기가 높은데요. 인천국제공항에 환승을 위해 잠시 머무르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K푸드를 즐기게 하고 자연스레 쇼핑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등장했습니다. 최지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의 주인공들. 김밥을 먹는 장면은 전 세계의 화제가 됐습니다. 이 김밥이 잠시 한국 땅을 밟은 외국인 환승객들까지 움직였습니다. トランジットの時間が長くって20時間ぐらいあったんで無料で観光できるっていうのを知って 짧은 환승 시간이지만 짬을 내 김밥 만들기 체험 교실에 참여합니다. It's kind of very soul food for Korean, especially for men. 김 위에 모락모락 갓 지은 쌀밥을 정성스레 펴니다. 서툰 손이지만 단무지에 깻잎, 제육볶음까지 넣은 뒤 김발로 말아 올리면 먹음직스러운 제육김밥 완성입니다. Now I can do this back in California. Better than H-Mart. 김밥의 본고장에서 직접 만든 김밥 맛은 절로 엄지척입니다. 짧은 시간에도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이 쌓였습니다. Actually, I really love K-food, K-pop, and K-drama, so I'm excited to be here. 이 백화점의 외국인 매출 비율은 갈수록 늘어 20% 수준. 잠시 한국에 머무는 환승객들까지 고려할 정도로 적극적인 영업에 나서는 배경입니다. KBS 뉴스 최지연입니다. 가족의 무게를 짊어진 한 소년의 겨울나기를 담은 한국 영화 겨울의 빛이 이번 주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또 미래 사회에서 볼 법한 AI 사법 시스템을 고발하는 노머시 90분까지 이번 주 개봉 영화 소식 김상협 기자가 전합니다. 오빠, 나 학교 안 가면 안 돼? 어려운 가정 형편에 몸 아픈 어린 동생까지 돌봐야 하는 다빈. 꿈이 뭐냐? 공부는 잘하지만 번듯한 꿈 하나 없이 살아가던 중. 나 너 처음 봤을 때 엄청 신기했다. 그냥 뭔가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유일한 안식처인 여자친구 재은과 해외 연수 프로그램 참가비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혼자 전부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 가족의 무게를 짊어진 한 소년의 겨울나기를 담은 성장 드라마입니다. 이렇게 촘촘한 감정선이 있는 그런 연기를 좀 하고 싶기도 했고 좀 좋아하는 결의 뭔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좀 더 끌려서. 동창회에서 보험 파는 거 아니다. 오랜만에 열린 중학교 동창회에 각기 다른 목적을 갖고 한자리에 모여 김선태? 맞다. 너네들 옛날에 서로를 물고 뜯으며 민낯을 드러내다가 누가 불렀어? 초대받지 않은 동창까지 나타나면서 최후의 만찬으로 변해갑니다. 이게 동창회 목적이야? 세계 28개 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은 배세웅 감독의 장편 데뷔작. 누구나 한 번쯤은 좀 당해봤을, 겪어봤을 그런 일들로 좀 엮여져 있어가지고 저도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요. 또 동창회를 하시는 분들은 유독 공감을 많이 하실 그런 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력한 판결에 환멸을 느낀 형사 레이브는 AI 사법 시스템을 현실화하지만 If you commit a capital crime, you have 90 minutes to prove your innocence to an AI judge or you will be executed. 아내의 살해 혐의로 본인이 사형당할 위기에 빠집니다. 판사와 배심원, 사형 집행자까지 AI가 대체한 미래 법정을 그린 타임리미트 스릴러입니다. KBS 뉴스 김상희입니다. 봄을 알리는 절기 입춘이 지났지만 다시 한겨울로 돌아갔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 산지, 충남